2025년에 가장 중요한 가슴 성형 트렌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 두 번째로는 크기와 디자인에 있어서 너무 큰 사이즈, 단순히 너무 볼록한 형태의 보형물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형태로 수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쁜 가슴골을 가질 수 있도록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감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촉감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가슴으로 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5년도 가슴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트렌드라는 것이 가슴 성형 수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 확대 수술은 1, 2년 하고 끝날 수술은 아니고 만약에 한번 수술을 하시면 20년, 30년 예쁜 가슴으로 안전하게 잘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슴 확대 수술을 함에 있어서 트렌드에 맞춰서 수술한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한 트렌드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따른 보형물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잘 맞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술을 하는 것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트렌드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예전부터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해를 거듭하면서 가슴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나 상담하는 이 공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수술 후에 예기치 않은 합병증에 대한 부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가슴 확대 수술 이후에 우연구축이 발생하거나 또는 보형물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수술 술기의 발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보형물 자체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좀 더 튼튼하면서 촉감이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덜 생기는 형태의 보형물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얼마나 안전하게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만 놓고 보더라도 사용하는 보형물,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전신 마취를 위해서 저희 상주 마취과 원장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마취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체 활력 징후를 오롯이 이 선생님에게 부탁드리고 저는 수술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술 시간을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감염이 생기거나 너무 불필요하게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번 수술 후에 수술에 대한 기록지를 쓰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좀 더 빠르고 좋은 수술을 해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가슴 보형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포를 이용해서 멸균된 상태로 깨끗하게 수술 부위를 소독한 이후에 수술을 하고 사용했었던 포는 재소독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두 버리는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넣을 때 사용하는 캘러 펀넬의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꼭 한 번만 사용하고 매번 새 걸 쓰고 있고 가급적이면 흉터가 적게 남으면서도 수술 후 회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실과 더마본드라든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써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크기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슴 확대 수술에 사용하게 되는 크기 자체는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특히 아주 옛날보다는 높이가 높은 풀타입이나 하이타입보다는 모더레이트 플러스나 데미처럼 자연스러운 프로젝션, 즉 돌출도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흉곽의 넓이가 넓고 새가슴의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높이를 가진 보형물을 좀 더 선호하게
시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만의 수술에 추구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의 일환으로 대흉근을 많이 조작하지 않으면서 근육화 이중평면보다는 가급적이면 근막화 방식으로 수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식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방이식을 하지만 꼭 항상 지방이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진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의 조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을 먼저 해드리고 경과를 길게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필요한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들을 권유해드리는 편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가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새가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아무래도 체형의 변화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가슴골이 넓은 형태의 가슴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수술 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브라를 낮에는 어떻게, 밤에는 어떻게, 그리고 운동할 때는 어떤 브라를 착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슴골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가슴골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가슴골 가운데 부분의 간격이 얼마나 좁은가 뿐만 아니라 가슴골 위쪽에 윗가슴에 형성되는 가슴 모양의 형태, 그리고 잘은 보이지 않겠지만 밑가슴 쪽에 보이는 삼각형의 넓이나 아래 동그란 모양으로 어떻게 잡히는지를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가급적이면 벗었을 때도 예쁘고 브라를 입었을 때도 자연스러운 형태의 가슴골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촉감입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의 크기이지만 모양이 중요한 이후에 촉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딱딱한 가슴보다는 부드러운 가슴이 좋기 때문에 동일한 보형물,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도 촉감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수술을 할 때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두께의 근막, 위치에 따른 조직의 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편편하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신경 쓰면서 근막의 두께 또는 근육의 두께를 조절하고 근육이 놓일 위치, 근막이 놓일 위치, 보형물의 위치, 그리고 1년에 걸쳐서 피부가 살점이 풀리면서 확장이 되었을 때 어느 부위가 어떻게 드러났을 때 점점 촉감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질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하게 되는 보형물의 디자인을 선택할 때도 같은 회사의 보형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서 촉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신체 체형에 잘 맞으면서도 촉감이 너무 단단해지지 않는 크기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보형물을 골라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가슴 성형 트렌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한 형태로 잘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술을 잘 받고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수술을 잘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크기와 디자인에 있어서 너무 큰 사이즈, 단순히 너무 볼록한 형태의 보형물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형태로 수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슴골을 예쁘게 잘 모을 수 있고 상황이나 사용하는 브라에 따라서 어떻게든 어떤 모습이든 어느 각도에서든 예쁜 가슴골을 가질 수 있도록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감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예쁜 가슴으로 모양도 예쁘지만 촉감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가슴으로 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수술 방법과 보형물 그리고 관리 방법을 잘 찾으셔서 아름답고 예쁜 가슴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